최후 통첩을 선언했던 트럼프 대통령. 데드라인 12시간을 남겨놓고 갑자기 공격을 5일간 미루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가짜 뉴스라면서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They went, I would say, perfectly. I would say that if they carry through with that, it'll end that problem, that conflict, and I think it'll end it very, very substantially. And so we're giving it 5 days, and then we're going to see where that takes us. And I would say at the end of this period, I think it could very well end up being a very good deal for everybody.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고 공격도 5일간 미루겠다라고 SNS에 올렸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당초 최후 통첩 48시간, 오늘 오전 8시 44분까지였습니다. 예상대로였다면 8시 44분에 미국의 이란을 향한 엄청난 공격이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자, 두진호 교수님, 왜 이렇게 갑자기 입장을 바꿨을까요? 일단 48시간에서 60시간이라고 하는 120시간이 되겠죠. 5일이니까. 그렇죠. 네. 120시간이라는 추가 시간을 부여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플로리다 판비치 공항에서 이렇게 좀 기자들 상대로 스탠딩 22분에 걸친 태양을 피하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니까 네. 의도한 대로 전쟁이 잘 가고 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한 번 더 기회를 물밑에서 주겠다. 정치적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고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나는 게 이란의 미래에도 득이 될 것이다라고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기회를 줬고 동시에 최대의 압박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백승훈 교수님, 네. 근데 5일이라는 날짜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어찌됐건 지금 협상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뭐 이란 측에서는 자기네들은 들은바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걸프국, 투르키예 그리고 이집트 다 자기네들이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조율이 돼야 되거든요. 네. 5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5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길지도 짧지도 않는 시간이라서 지금 계속 감행했던 군사작전이 멈추지도 않고 곧바로 다시 개재될 수 있는 그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5일이 넘어가서 일주일, 2주일 되면 그 준비 태세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네. 이제 공격을 계속 준비하고 대기하고 지금 추가 병력 그리고 30일 원정 해병대 원정대대가 지금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도착해서 준비하고 5일이면 만약에 협상이 틀어지거나 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다시 이 공세 수위를 더 지금 확보된 거에서 됐기 때문에 더 압박을 가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다 네. 가장 최적기 시간이 5일이기 때문에 지금 5일을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미국은 이란에게 6가지 조건을 전했습니다.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대이란 6대 요구 핵심입니다. 우라늄 농축 금지, 5년간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주요 핵시설 해제, 무장 세력 자금 지원 중단 등등 6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시각으로는 22일 악시오스의 보도인데 이란이 받아들일 만한 내용들이 있어 보이십니까? 백승훈 교수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란이 처음에 그 협상을 하려면 3가지 조건을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주권, 우리나라의 주권과 권리를 인정해달라. 둘째는 네. 전쟁 배상금을 내라. 세 번째는 불가침 조약을 선언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협상을 들어주겠다라고 했거든요. 우리 첫 번째 지금 그 나왔던 2개를 보면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농축 우라늄을 금지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동결입니다. 동결, 네. 그러니까 동결하고 5년 동안 동결하고 5년 동안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물론 이제 말이 조금 바뀌어서 지금 농축 금지로 이렇게 됐는데 어찌 됐건 처음에 나왔던 거는 농축 우라늄 동결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5년간. 그럼 이게 네.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란이 요구하는 주권은 이겁니다. 국제 핵기구가 얘기하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미사일 방어도 우리의 주권이니 이거를 갖게 해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결 얘기도 나오고 협상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첫 번 주권 권리를
물론 이란을 동결시키는 거지만 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란 입장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네. 보상금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이야기가 엑시오스에서 나왔었고 지금 협상 과정에서 얘기가 될 거냐면 동결했던 자금, 이란의 석유가 너네들이 석유 대금을 팔고 남겼던 동결된 자금을 우리가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엑시오스에서는 나왔습니다. 지금 최근에서는 그 얘기가 좀 빠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협상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얘기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이겁니다. 배상금은 패전국이 내는 건데 미국은 줄 수가 없으니 안 줄 겁니다. 그러나 과거에 지금 이란이 석유 대금을 팔고 동결된 자금을 우리가 돌려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건 미국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이거는 이란이 원래 팔고 가져가야 될 대금을 준 거야라고 할 수 있지만 이란 측 입장에서는 우리가 배상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또 양측이 다 승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렇군요. 불가침 조약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무리 불가침 조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 우리 안보에 위협이 돼서 자위권 발동으로 다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불가침 조약을 하고 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물론 국제법에서는 또 그 불가침 조약을 하고 공격을 하면 미국이 받는 압박이 더 있다라는 걸 알지만 여태까지 미국이 그런 압박에 그 좌지우지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지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5일 안에 저런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란이 원했던 것들을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단으로서 미국에서는 이방카의 남편 쿠슈너가 나서고 이란에서는 모스타바의 측근인 의회 회장이 나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협상단 멤버까지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란은 전혀 다른 소리 하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간 미국과 이란이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5일간 군사 공격은 유예하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란 외무부에서는 무슨 소리 하느냐? 미국이 종전협상 원한다는 메시지만 받았지. 다른 건 없었다. 어떤 협상도 대화도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CNN 인터뷰 내용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이란과 공동으로 관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 협상단이 매우 합리적인 사람들이다.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돼?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플로리다 팜비치 공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스탠딩으로 22분간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쭉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저는 신뢰할 만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 그렇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서 했던 얘기가 본인은 평생을 거래를 해온 사람이다. 네.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이 되겠죠. 스텔스기 B2로 어지간한 이란의 뭐 탄도미사일, 텔 이동식 발사대를 포함한 등등등 사실상 이란의 핵심적인 탄도미사일 역량들을 군사 역량들을 대부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 나와서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이제 뭐 제러드 큐시너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라든지 특히 중동 특사입니다.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이제 미국 측의 협상 대표로 나설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쿠슈너나 위트코프 특사가 나서기 전에 이미 실무 수준에서 양자 간에 혹은 이들을 중재할 걸로 예상이 되는 뭐 이집트나 네. 튀르키예 등이나 이런 국가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물밑 접촉이 시작된 걸로 보여지고요. 제가 생각할 때 뭐 그것은 전쟁을 수행하는 지극히 합리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협상의 결과가 어느 정도 미국의 군사적 성과와 맞물려서 네. 협상으로도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감이 저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5일이라는 시간이 결국은 이제 협상으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B2 스텔스기가 그렇게 이란 핵심 표적을 공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결사항전의 의지와 역량으로 다시 이제 협상을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다 그러면 또 다른 양상으로 갈 수가 있겠죠. 지금은 굉장한 중대 전환점에 있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중대 전환점에서 기존의 하메네이 정권보다는 뭐 국회의장이라든지 혹은 이들을 대리할 수 있는 이런 다른 세력들과 함께 협상을 진행하는 걸로 보입니다.